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콘텐츠 자동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웨인 힐스 벤처스의 이수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텍스트 리포트 문서들을 이제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그 웨인 힐스 벤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네. 요즘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업용 의미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개념 같은 거 좀 시청자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네. 그 텍스트나 리포트 문서들을 요즘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많이 안 보시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2017년도에 저희가 앞으로는 지식 정보 제공이나 정보 제공이 텍스트 리포트 문서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해관계라든가 갈증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의를 한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리포트나 문서 기업들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알고리즘화해서 네. 그런 데이터들을 수많은 리포트 문서들을 영상 컨텐츠로 시각적이고 좀 직관적으로 비주얼라이징 해줄 수 있는 자동화 컨텐츠 베이스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보고서를 잘 보는 형태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공도 하고 그랬는지? 네, 저희가 현재는 100% 기반 중에서 약 75%까지 자동화고요. 네네. 그 자동화에서 나머지 25%는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거에 커스터마이징을 저희가 맞춤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웨인 힐스 그 벤처스에서는 이렇게 그 자료 가지고 부가가치를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보를 해가지고 그들 제공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파이낸스 같은 경우 진권사라던가 뭐 벤처 캐피털이라던가 이게 수많은 전략 리포트들,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봤을 때는 그게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정형 데이터들이거든요. 즉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그 에피소드나 히스토리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는 데이터들이 어쨌든 문서고 텍스트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적돼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에 대한 것들은 어찌됐든 사람들한테 이해관계를 시켜야 되는 건데 굉장히 피로도가 많고 방대한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 지금 10대서부터 20대, 30대들은 거의 피로도가 많아서 그런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연어 처리 기반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각각의 텍스트의 스토리 라인을 학습 처리시켜서 각각의 문맥의 스토리 라인을 이해관계에 대한 명사값들을 키워드를 가져와서 그 스토리 라인에 맞게끔 영상 컨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되고요. 그 텍스트에 의미되어 있는 사전적 의미들을 내포되어 있는 자연어 처리가 각각의 스토리 라인 여기서 자연어는 무슨 뜻입니까? 저희 NLP라고 내추럴 랭귀지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각각의 스토리 라인을 감정 조절선까지 이해관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단락과 문서화된 게 감정 조절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각각의 스토리 라인이 어떤 스토리의 주요한 문맥의 의미들을 이해관계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런 파이낸스면 용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용어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뭐 생명사라든가 예를 들어 증권사에도 쓰시는 단어들이 거의 특정 사전적 의미들이 비슷한 싱크로율들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의 텍스트 마이닝하고 자연어 처리하고 기반이 조금 틀리고요. 저희는 기존의 파이낸스면 파이낸스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학습을 저희가 2년 동안 데이터를 계속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그게 영상 컨텐츠로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제 영상 컨텐츠를 스크립트라든가 대본을 보시고 거의 영상 컨텐츠를 많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라든가 아트 디렉터라든가 애니메이터가 필요 없이 실질적인 텍스트의 인풋을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가공으로 넣어주시면 그 인풋된 기반들이 아웃풋으로 영상 컨텐츠로 나올 수 있게끔. 인풋은 누가 하고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인풋은 고객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부생명이라든가 예를 들어 삼성증권이라든가 뭐 인베스트먼트에서
관련돼서 관련돼 있는 관련 리포트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거의 이해관계를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영상 컨텐츠로 나오실 수 있게끔 증권사에는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벤처 캐피탈 이건 투자 심사역분들이 직접적으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저희 걸 사용하셔서 영상 컨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용할 때 네. 어떻게 그 수익과 잡히는지 어차피 네.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 수익이 어떻게 잡히는지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실게요. 저희는 네네. 두 가지고요. 네네. 하나는 이제 컨텐츠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수익원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런 POC 개념 증명이 끝나면 이제 내부에서 팀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1년, 2년 턴키로 계약을 합니다. 그게 저희 이제 수익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창업하고 지금까지 과정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지금 3년 차가 됐고요. 네네. 지금 3년 중에 거의 2년은 저희가 연구 개발 랩을 이제 했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한 2년 정도 저희가 연구 개발 랩을 했고 전년도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뭐 1년도 안 됐다 이거죠? 2019년도 4분기서부터 4분기부터. 저희가 이제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창업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프로젝트가 좀 중요한 것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네.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좋은 회사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좋은 회사 만나면서 조금 회사가 이제 좀 성장을 저희 나름대로 좀 네네. 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뭐 포스코, 뭐 네. LG전자 그런 대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하고 의무적으로 일을 해라는 좀 그 컬처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제 대기업 빅컴퍼니들은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주요하게 캐시플로우라던가 뭐 펀더멘털 되게 좋은 역할들을 해주시는데 지금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성장 동력이라는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해서 전년도서부터 저희가 LG의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던가 신사업 추진 전략팀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섭외가 된 케이스가 가장 컸었고요. 근데 연구 보고서를 영상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회사에서 창립하는데 LG 또 이렇게 그룹이라든가 삼성전자 어떤 식으로 그때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지금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라던가 핸드폰 하면 핸드폰 사용 설명서들이 있거든요. 그건 기존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쇄 데이터를 연간 네네. 삼성 같은 경우 글로벌하게 1,800억씩 쓰고 계세요. 네네. 아무도 안 보시는데요, 사용 네네. 설명서를. 근데 그런 것들 저희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영상 컨텐츠로 자동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그 광고회사라든가 이런 거 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인당 생산성이 10명, 20명이 붙어서 네. 그런 광고를 만드는데 네. 저희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한 명이 유저당 그거 사용을 했을 때 영상 컨텐츠가 퀄리티에 대한 비교는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예를 들어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넷에 임직원들한테 이제 사내 인트라넷에서 올해 비전이라던가 올해 이제 우리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공표들을 이제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인트라넷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트라넷에 들어가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거의 대부분 잘 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트라넷에 들어가는 그 임직원들 배포용으로 저희가 그런 인풋 데이터를 텍스트로 받아서 영상 컨텐츠로 전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올해 이제 조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들을 많이 대기업에서 원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저희가 들어갔던 것들 그리고 이제 사내 부서에서 전략 리포트들 되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제 사내 이사 보고라든가 위쪽으로 이제 보고하실 때 보고서 형태들을 거의 대부분 거기에 피로도들 사실 많이 느끼시고 그 읽을 시간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리포트를 가지고 영상 컨텐츠로 인터랙티브 형태 컨텐츠 리포트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기업의 그 비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사내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요. 네네. 그쪽에서 사용하셔서 내부에서 이제 외부로 채널하는 거는 안 하시고 계시고 네네. 내부에서 하는 리포트는 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 이제 보험 상품 약관들 설명서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지금 비대면 되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오프라인 로컬 비즈니스를 대면할 수가 없다 보니 네. 상품 설명서라든가 보험 약관들을 다 영상 콘텐츠로 전환해서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MMS 문자 서비스로 이해관계 시킬 수 있게끔 영상 콘텐츠로 좀 전환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주요하게 저희가 좀 많은 성장 동력을 저희 나름대로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대목에 있어서 자본금도 작고 매출도 아직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훌륭한 인력들을 네. 어떻게 이제 보상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이런 걸 주는지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위니스 벤처스를 하나의 이렇게 돼서 하나의 공동체로 돼서 네. 개인별로 또 사업을 그 훌륭한 사람들을 사업을 인정을 해서 네. 수익을 보존시키는 건지 네. 그런 측면이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 이게 뭐 소사장 개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 저희가 그 뭐 대표자의 역량에 따라서 회사가 운영되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스마트하더라도 회사는 어쨌든 운영하는 거는 팀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팀들이 갖고 있는 센티멘털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돼 있고 팀이 그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량의 한계가 100% 이렇게 스마트하지 않고 좋은 네트워킹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팀들. 그리고 제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더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레버리지를 가는 저희 나름대로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갖고 있는 본인들이 잘하는 분야, 그 분야와 관련돼 있는 커리어, 그 커리어하고 관련돼 있는 또 네트워킹 사람들, 저희 나름대로 이제 허슬링 한다고 하는데 저희 서비스에 흥미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쪽으로 조인을 해주셨던 멤버들한테 사실 감사한 거고요. 제가 연봉이 가장 작습니다. 예, 그 연봉을 낮추면서도 그분들을 제가 욕심내서 데려오는 이유는 저희 서비스를 조금 문제 해결 빠르게 기술 개발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소위 얘기하는 대기업들, 엔터프라이즈들 만족도를 위해서 이제 그분들을 사실 저희 멤버로 모집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회사를 좀 믿고 맡기고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 나름대로 패스트 팔로워 전략 그리고 그 패스트 팔로워가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기존의 뭐 바텀업이나 탑다운 방식에 대한 그 조직 문화가 아니라 기존에 다 각기의 소위 얘기하는 스타트업은 각계 전투거든요. 하는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커리어로 자생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직접적으로 다 해결해야 그게 정말 문제 해결 사고가 빨라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핸들링하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회사는 절대적으로 지속 가능성 아까 말씀했던 지표를 내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멤버들이 각각의 역할을 다 한 명씩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다 C-레벨입니다. 치프 오퍼레이터 역할. 그러니까 기존에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더 경력이 많으시고 그 경력 되시는 분들이 인프라나 네트워킹 훨씬 더 화려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결정권이라던가 저보다 뭐 연봉 샐러리가 더 높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스톡 옵션도 또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회사 조직 구조를 그렇게 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혁신성장이 뭐라 그러시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문제 해결 빨리 하는 거 그리고 기존의 답스데이트 행동 패턴이 아니라 네네. 기존에 추구하는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과거의 인프라의 좋은 데이터라던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아직도 그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기업들 저희가 너무 많이 만나면서 매몰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혁신이라든 베이스라 뭐 이노베이션이나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해왔던 습관이라던가 사람이 사고하는 그런 인지 자체가 동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동인이 여러 사람이 모여야 그 동인이 굉장히 빨리 동기부여가 돼서 빠르게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혁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한국 쪽 이제 뭐 기업이라던가 그런 문화 자체가 아직 좀 더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는 캐주얼하게 풀고 있거든요. 일하는 것들이라던가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일하는 방식 외에도 애자일이라던가 헤드커톤 예전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들 굉장히 캐주얼하게 마음의 벽 없이 일하는 것들이 저희는 혁신 성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지속 가능성이나 뭐 당연히 거기에 있는 성장 동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건 사람들이고 러블리 멤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같이 잘 모였을 때 기업의 한국에 갖고 있는 혁신이라던가 성장 동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존 레논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거는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 꿈을 같이 꾸는 것, 다 같이 꾸미게 되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만이 혁신 성장을 이루어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과 저희와 저희가 갖고 있는 회사 문화와 그 문화의 멤버들과 같이 그 동인을 가지고 뭔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밀어붙이면 그거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혁신 성장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되고 그 산업이 글로벌하게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쪽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만 뭔가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글로벌로 나갈 수 있고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했을 때 더 큰 혁신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골로 가져가는 목표고요. 그게 저희 나름대로 HR 방식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해서 그렇게 믿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회사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기업 쪽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같이 일하시는 사업 파트너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조인트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기존의 기업인들이 여기 많이 오셨었는데요. 이렇게 혁신 성장의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네. 이 대표님은 자기 개발 강사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까? 본인 스스로 한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자기 개발이 일단은 굉장히 강사. 갈증이 엄청 크고요. 네네. 나중에 제가 회사 M&A 하고 저희는 M&A가 목표예요. M&A 하고 나중에 투자 쪽이나 교수 쪽으로 가는 게 사실 제 목표입니다. 근데 회사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돈을 버는 거는 제가 버는 게 아니에요. 멤버들이 버는 거고 콜라보가 같이 협업이 돼서 버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제가 뭐 회사 대표이지만 자기 개발 강사는 전혀 아니고요. 네, 자기 개발 강사는 아니고요. 제가 교수는 꿈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워낙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기를 기대하지만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처음이라서 네. 좀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기업은 시청자 여러분 지금보다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시청자분과 직접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앞으로 기업 개인적인 그렇게 어떤 목표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 좀 시청자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금 3년 차 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고요. 기존에 해왔던 인더스트리의 문화에 그리고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내실 있게 가기 위해서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 사실 가지 못하거든요. 좋은 파트너십들하고 현재 굉장히 연결고리를 많이 가져가면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문제 정의를 하는 것들은 앞으로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지식 정보 제공들이 절대적으로 텍스트나 리포트 문서들을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부성설이 아니라 지금 10대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거의 영상 컨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던가 그 정보 제공 이상을 더 많은 컨텐츠들 요구를 하시거든요. 저희는 2016년도에 저희가 봤던 것들이 텍스트의 리포트의 문서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 얘기하는 소비자라던가 일반인들이 거의 대부분 보시지 않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AI 원천 엔진에 대한 알고리즘 베이스로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기업이라던가 소위 얘기하는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저희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매출 구조라던가 회사에 대한 외형 성장 내실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이제 회사가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글로벌하게 나가서
현재 저희 투자해 주셨던 분들한테 주주가치 제고 이익 실현을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는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서 중요한 레퍼런스를 되게 많이 쌓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뭐 구글이 될 수 있다, 뭐 소위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도전하고 혁신하는데 거기에 대한 챌린지는 굉장히 많이 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인이 기존에 앞으로 스타트업을 하실 분들이라던가 지금 회사를 이제 앞으로 꼭 끌어가셔야 되는 분들한테 회사는 기존적으로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협업 통해서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혁신 성장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브릿지할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가장 목표가 많이 잡혀 있고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스톱되고 드랍돼 있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좀 많이 없어지면 저희는 글로벌로 넘어가서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라던가 엑센추어 이런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하고 이미 저희가 릴리즈를 하고 있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M&A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오늘은 혁신성장 출연하는 기업들 중에 가장 업학이 작기 때문에 제가 이 업체에 궁금한 점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묻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좀 표정이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에 이 회사가 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방송은 이 대표님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회사가 성장하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성장하는 모습에서 이 대표님과 이렇게 다시 웃는 이런 쪽에 이렇게 모습 보면 투자자도 좋고 회사도 성장하고 한국경제TV도 이런 회사를 발굴해서 성장시켰다 하는 또 의미도 있고 그런 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구절로 이렇게 대신하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